안녕하세요. KC대학교의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우리가 필터라든가 셀렉트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조도 배우고요, 데이터를 이제 갖고 와서 변수로 저장하는 것까지 배웠는데요. 그렇게 저장된 그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행만 갖고 오거나 또는 필요한 변수만 갖고 올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때 쓰는 게 이제 필터나 이런 개념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deploy R이라는 우리가 패키지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패키지 설치할 때 tidyverse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하면 기본적인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다른 걸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필요한 것들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필터는 원하는 행을 선택하는 겁니다. 행을. 그래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의 행을 있죠. 행.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가로 있죠. 그거를 선택할 때 필터라는 개념을 쓰게 되고요. 셀렉트는 열입니다. 열을 갖고 올 때 쓰는 거고요. 어레인지는 정렬하는 겁니다. 우리 그 내림차순, 오름차순 있죠. 정렬하는 방법. 그 다음 우리가 하다 보면 새로운 변수를 생성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변수들을 우리가 기존 변수들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변수로 만들어 쓸 때 뮤테이트라는 걸 쓸 텐데 아마 이거를 가장 많이 우리가 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summarize는 요약을 해서 쓰는데 그룹별로 묶어서 요약할 때 우리가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쓸 때는 필터라든가 이 뮤테이트를 가장 많이 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은 데이터를 요약 정리하거나 아니면 그룹 분석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치트시트라고 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나눠주고요. 아래도 있습니다. 이따가 RStudio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관적으로 이게 어떻게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쭉 표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방법이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를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5가지를 우리가 해볼 겁니다. 그래서 필터와 arrange, 그 다음에 select, mutate, summarize라고 해서 이 5가지가 우리가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온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5가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터는 원하는 행을 갖고 오는 거고요. select는 원하는 열을 갖고 오는 겁니다. 이 2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mutate는 새로운 변수를 우리가 생성해서 또 써야 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mutate를 가장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3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arrange는 이제 정렬하는 방법, 이제 그런 것들이니까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Studio를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전 거를 종료하고 새롭게 시작됐다라는 가정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내용에서 봤던 치트시트라는 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여기 헬프 들어가셔서 여기 치트시트라는 거를 보시면 여러 개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가장 간단하게 여기 관련된 그 패키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봤던 그림 이미지가 이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이제 치면요.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RStudio를 이제 새롭게 다시 실행했다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패키지들은 우리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라이브러리는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다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다시 갖고 오는 거죠. 예, tidyverse 해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다시 갖고 오고요. 자, 갖고 왔으면 다시 두 번째
라이브러리를 갖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 라이브러리를 갖고 오는데 tidy 모델 갖고 오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좀 복잡한 데이터를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리하는 이제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톨 패키지 해가지고요. 자, nyc flight 13이라는 패키지를 하나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데이터니까요. 우리가 한번 설치해 보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갖고 오고요. 그래서 자, 새로운 데이터를 불러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불러 갖고 올 때 기존에 있는 내장 데이터를 불러 갖고 오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데이터 해주시고 여기서 플라이츠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플라이트라는 게 새롭게 들어와 있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str 해주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조가 나와 있네요. 보니까 이제 팁을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팁을하고 데이터 프레임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팁을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year, 그 다음에 month, day 해서 여러 개가 나와 있네요. 자, 팁을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치면 상위 데이터만 보여지게 됩니다. 몇 개 데이터만 간단하게 보여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 구조와 데이터 이제 실제 데이터 구조 여기 변수명들이 쭉 보고 싶으면 이런 데이터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위 값 몇 개만 보고 싶으면 그냥 플라이트라고 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필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터를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필터는 원하는 행을 갖고 오는 겁니다. 행 선택하는 데 필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그 행을 선택할 때는 우리가 번호를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번호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이용할 때는 필터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행과 또 셀렉트라는 걸 이용해서 열을 갖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 먼저 12월 31일 날짜만 갖고 와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변수명을 먼저 갖고 오고요. 자, 플라이츠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파이프라인을 이용을 합니다. 자, 변수명을 갖고 오고요. 변수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더 처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하는 행을 갖고 오도록 할 텐데요. 그때 필터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이니까 우리가 month는 이제 12월이 되겠죠. 자, 그래서 month는 12월로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day는 31일 날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연속해서 쓸 때는 컴마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는이 하나가 아니고요. 는이 두 개입니다. 제가 실수했죠? 는이 하나가 아니고요. 는이 두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day 해주고요. 는 해주고 30 이렇게 비교 구문을 이용할 때는 프로그램마다 특징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은 는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는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R에서는 는을 두 개를 씁니다. 그거는 프로그램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마다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R에서는 이제 비교 구문할 때는 프로그램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거 요걸 좀 지우고요. 새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걸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데이터 중에서 12월인 거를 먼저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데이가 31인 날짜만 뽑아오게 되죠.
자, 그래서 행에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month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변수를 동시에 이용해서 연달아서 우리가 선택할 때 이렇게 쓰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을 할 때 분석할 때 필요 없는 데이터를 삭제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뒤에 가보면은 그럴 때 이 필터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변수를 삭제해 주게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가서. 자, 그 다음에 12월하고 11월, 즉 하나의 변수에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뽑아올 때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변수를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필터를 갖고 오는데 필터 중에서 우리가 11월과 12월을 동시에 갖고 오겠습니다. 그럴 때는 자, 11월이고요. 그 다음에 12월이 되겠죠. 그죠? 11월과 12월인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가 중요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는 전혀 다른 변수일 때는 컴마를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같은 변수에서 갖고 올 때는 컴마를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이럴 때는 and를 쓰거나 or를 쓰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뒤져보면 and, or, not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 우리는 이 or라는 개념을 쓸 텐데 or는 뭐냐면은 11월 또는 12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11월과 12월을 다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짝대기 하나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키보드에 엔터 위에 보시면 짝대기하고 W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 중에 그거를 갖고 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얘를 실행하게 되면 11월과 12월을 모두 갖고 오게 됩니다. 예. 자, 필터는 지금 보신 것처럼 필터는 원하는 행을 갖고 올 때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필요한 행을 필요한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이제 선택해서 갖고 올 때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열을 갖고 올 때 필요한 변수를 갖고 올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select입니다. 자, select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select는 원하는 열을 선택할 때 우리가 갖고 오게 되죠. 자,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텐데 플라이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해주면 필요한 열을 이렇게 갖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갖고 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팁을 형식으로 갖고 와서 우리가 분석할 때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셀렉트를 이용해서 갖고 오는 방법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워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주느냐면 똑같이 자, 플라이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호출해서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select라는 변수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필요한 변수들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year, 그 다음에 연, 월, 일만 갖고 올게요. 그러면 자, year, 그 다음에 month, day 이렇게 세 가지만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변수만 이렇게 갖고 오게 됐죠. 우리가 아까 전에 str 이렇게 보시면 관련된 변수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 많은 변수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변수들만 골라서 우리가 분석에 사용할 때 쓰는 게 이 select 구문입니다. 그래서 select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 연, 월, 일만 이렇게 갖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갖고 오는 것도 있지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시에 연속으로 갖고 오는 거를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갖고 오느냐? 우리가 컬러리라는 걸 이용해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플라이트 하시고요. 똑같이 그 다음에 이번에 셀렉트 하시고 자, 이렇게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어에서 데이까지 그 중간에 있는 거를 다 포함해서 갖고 오는 방법입니다.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일일이 중간 하나씩 갖고 올 때는 컴마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연속으로 갖고 올 때는 컬론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가 있겠죠. 만약에 이러한 변수들을 빼고 갖고 와라.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프라인을 하고요. 셀렉트 해주고요. 아까 전에 봤던 이어에서 데이라는 거를 빼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라는 걸 씁니다. 마이너스를 써서 자, 이렇게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중간에 이어하고 데이하고 먼스만 뺀 나머지 것들만 이렇게 갖고 오겠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데이까지 뺀 나머지 데이 디파트먼트 타임부터 해서 나머지 거를 이렇게 갖고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셀렉트는 원하는 걸 갖고 오는 방법이고요. 갖고 올 때 그 원하는 그 변수만 빼라 그러면 마이너스입니다. 위에 필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필터에서도 보면 이 부분을 빼고 하라고 할 때는 마이너스가 쓰여집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어떠한 특정한 변수를 앞부분에 모아갖고 갖고 올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출발 타임 하는 거를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타임하고 이 부분을 제일 먼저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에어 타임을 또 갖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부분에 이걸 두 개를 갖고 왔으면 나머지 거를 다 갖고 오려고 그러면 일일이 치기 힘들죠. 뭐냐면은 중간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타임 아워하고 제일 마지막 거하고 그 다음에 에어 타임하고 중간에 요거를 순서를 이제 이게 1번, 2번 이렇게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앞에 분석할 때 앞부분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 부분을 먼저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 거를 그 다음에는 전부 다 갖고 오고 싶을 때가 있겠죠. 순서만 좀 바꿀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 필요한 변수들을 이렇게 집어넣으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everything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everything이라고 넣어주시면 나머지 변수들이 다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타임 아워하고 에어 타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변수들은 그 뒤에 전부 다 뒤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그 arrange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저는 좀 올려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rrange는 관련된 그 변수들을 정렬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다시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arrange로 갖고 오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n이 빠졌네요. arrange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우리가 월 순서로 갖고 오겠습니다. 자, 월은 1월부터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날짜는 day는 거꾸로 갖고 오겠습니다. 거꾸로 갖고 올 때 많이 쓰는 게 ascending, descending 우리가 엑셀에서 많이 사용을 해보셨죠? 그래서 DESC 해주고요. day로 이렇게 해주면은 month는 1월부터 갖고 오는 거고 day는 거꾸로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월 31일부터 거꾸로 치겠죠. 그러니까 month는 1월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월의 마지막 달부터 거꾸로 나오고 그 다음에 2월 31일부터 거꾸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range는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들이니까요. 이것도 한번 배워보시면 좋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 그래서 polite 하고요. 그 다음에 orange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꾸로 디파트먼트 출발 시간이 이제 딜레이 되는 시간을 우리가 역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즉 뭐냐면은 가장 딜레이가 많이 된 그 비행 시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오겠습니다. 날짜랑 볼게요. 그래서 DSC로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딜레이 시간을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디파트먼트 딜레이 시간이 가장 많은 시간부터 이제 차례대로 거꾸로 역순으로 나오죠. 그래서 2013년도 1월 9일 날 출발했던 이제 비행 시간에서 가장 큰 내용이 이제 뜨게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시간과 이런 것들을 변수에서 골라낼 때 우리가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뮤테이트라는 걸 한번 해볼 텐데요. 아마 이게 가장 많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해야 될 변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다 보면은 새로운 이제 값을 이제 열을 생성할 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도 새로운 변수만을 추출해내는 게 있고요. 기존 변수에 보통 이제 덧붙여서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기존 변수에다 추가하는 거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까 전에 그 디파트먼트 딜레이 시간을 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시간당 이제 출발 시간하고 이제 차이를 비교해 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이제 갖고 오고요.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플라이츠라는 데이터를 갖고 오겠습니다. 갖고 오면 이제 거기서 어떤 변수를 선택해서 어떻게 갖고 오는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첫 번째 플라이트라는 걸 갖고 오고요. 두 번째 거기서 필요한 변수만 골라내겠습니다. 자, 파이프라인의 이제 장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우리가 쭉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필요한 변수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year에서 day까지 세 개를 동시에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딜레이 타임을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도착 시간의 딜레이 타임도 우리가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거리도 갖고 오겠습니다. 거리, 디스턴스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비행 시간도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값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변수들만 우리가 골라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작업한 거를 우리가 새로운 변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를 더 우리가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의 장점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필요한 것들을 골라내고 골라낸 변수를 가지고 뭔가들을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쭉 작업을 나열을 할 때 시간과 순서대로 그냥 쭉 쓰면 됩니다. 파이프라인을 뒤에다가만 붙여서 사용하면은 편하게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뮤테이트라는 걸 이용을 해볼게요. 뮤테이트는 새로운 이제 변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는데 일단 첫 번째 변수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 사이에 갭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인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디파트먼트 딜레이 타임하고 마이너스 도착 시간의 딜레이 타임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텐데요. 자, 디파트먼트 딜레이 타임하고 도착 시간의 딜레이 타임을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끝이 아니고요. 새로운 변수에다 입력을 해줘야 되죠. 항상 우리가 변수일 때 새로운 변수는 왼쪽에다 넣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넣으면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개인이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고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딜레이하고 arrival 딜레이 타임을 계산해서 이 차이를 개인이라는 새로운 변수에 만들어내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거 하나만 아니고요.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시간을 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으로 되어 있는 거를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hours를 해주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비행 시간을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60분으로 해주면은 시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60분으로 쪼갰으니까 몇 시간 정도 나오는지를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시간에 따라서 개인과 hour를 가지고 우리가 그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per
hour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냈는데 이때는 위에 만들었던 이 변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자,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순서로 애들 한번 볼까요? 플라이트에서 셀렉트를 갖고 오고요. 변수들을 갖고 오고 갖고 온 변수들 중에서 이 디파트먼트 시간하고 도착 딜레이 시간하고 계산해서 gain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 에어타임하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분을 시간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 계산한 이 두 가지 값의 차이를 가지고 비율을 가지고 시간당 얼마나 이제 딜레이가 됐는지를 계산해내는 겁니다. 자, 요걸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해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럴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중간중간에 에러 날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플라이트에서 셀렉트 여기까지만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그러면 아마 여기서 에러가 안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뮤테이트에서 여기서 또 쳐보면은 문제가 없죠? 에러가 안 난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디버깅 하는 방법이 파이프라인과 파이프라인 사이에서 중간중간에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뺀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또 보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순서적으로 하면서 에러 체크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의 장점이.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보통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다가 추가로 많이 작업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추가로 작업한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가 계산한 내용만 우리가 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여기서 이걸 그대로 카피 갖고 와서요. 뮤테이트를 트랜스뮤트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트랜스뮤트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이걸 다시 한번 볼게요. 트랜스뮤트로 바꿔서 이렇게 쳐보면은 우리가 새롭게 만든 변수만 이렇게 뜨게 되죠. 그러니까 기존의 거를 우리가 기존의 그 데이터에다가 추가로 집어넣을 때는 그냥 뮤테이트라는 걸 쓰고요. 그렇지 않고 새롭게 계산한 변수만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트랜스뮤트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약 함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ummarize라는 함수입니다. 자,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고요. 자, summarize를 해주는데, 자, 어떤 변수명으로 요약해서 값을 갖고 올지를 써줍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는 딜레이 시간의 평균 딜레이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딜레이 평균 시간 한번 계산해 볼 텐데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평균을 계산해야 되죠. 디파트먼트 딜레이 시간의 평균을 갖고 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것들이 서머라이즈에서는 관련된 함수들을 갖다 씁니다. 자, 그래서 민으로 계산을 하는데 어떤 열을 갖고 계산할 거냐면은 디파트먼트 딜레이 딜레이 열을 갖고 있는 값을 평균을 내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자, 해주고요. true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이렇게 true로 써주거나 t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써주면 됩니다. 간단하게는 t를 써줘도 되고요. true를 다 써줘도 되는데 단 주의할 점은 전부 다 대문자라는 겁니다. 자, 그 na.rm이라는 건 뭐냐면은 na라는 거는 뭐냐면은 값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rm은 remove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값이 없는 거는 제거해주고 평균을 계산해라. 우리가 평균을 계산할 때 무응답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값이 없는 걸. 그거를 집어넣게 되면은 0으로 계산할 거냐 아니면 없는 걸로 계산할 거냐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우리가 계산하는 평균 계산할 때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없는 거는 아예 빼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할 때 그래서 NARM이라는 걸 true라고 해주면은
우리가 평균 계산할 때 데이터 없는 거는 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딜레이 민이라 그래서 평균 우리가 12.6 시간이 이렇게 나오죠. 딜레이 시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겠죠.